통증이란 무엇일까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되거나 그러한 손상으로 기술된 불쾌한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경험. 이것을 일컬어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하거나 자극이 심하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은 나쁘기만 한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증은 인체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상황이기에 작은 신호에도 관심을 보이고 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통증이 미미하다고 해서 사소하게 취급한다면 그 통증은 심각한 질병이 되어서 많은 고통을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통증은 신체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조직의 기질적, 구조적으로 손상 또는 손상될 때 통증 수용기를 통하여 통증 신호가 중추신경계를 따라 뇌에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인지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증은 신체의 이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신호 체계인 셈입니다. 그래서 만약 뜨거운 물에 손이 닿았거나 혹 바늘에 찔렸을 때 통증이 없다면 인체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도 만약 통증이 없으면 조직은 계속 눌리게 되면서 순환이 더 안 되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증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통증은 자신의 몸과 마음, 정신의 상태가 외부 자극 때문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어떤 부분이 순환이 잘 안 되어 막히고 정체되면서 변화되었거나 혹은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아프거나 쑤시거나 묵직하거나 뻐근하거나 저리거나 따갑거나 하는 등의 불편한 느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통증은 특별한 이상 증상, 즉 기질적이거나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능적으로 변화의 흐름이 일어날 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증이 있다면 비록 아직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상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외부 환경이 있다면 대부분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적으로 반응 즉 변화는 일어나게 되며 또 그만큼의 통증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부 환경에 대한 부정적 느낌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으로 봅니다. 통증은 크게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부에 바늘이 꽂혔을 때, 칼로 베었을 때, 또는 갑자기 불에 데웠을 때, 감전됐을 때와 같이 갑자기 발생한 통증을 급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통증을 말하기도 합니다. 만성 통증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하는 통증을 말합니다. 천천히 타는 듯한 통증, 쑤시는 듯한 통증, 불쾌한 통증 등과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설명됩니다. 이런 형태의 통증은 보통 조직의 파괴와 관련되고 장기적으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피부와 거의 모든 심부 조직과 장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30일 이상 지속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육체적 통증과 심리적 변화를 함께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 손상 그 자체보다는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의 변형이 동반되며 스트레스나 정신적 및 환경적 원인이 포함됩니다. 만성 통증은 우울증, 불안증, 긴장증 등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고 진단 및 치료가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성 통증으로는 신경통, 근육통, 혈관통, 관절통, 만성요통, 오십견, 두통, 편두통, 대상포진, 근막통 통증후군, 만성통증 증후군,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한편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은 많지만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의 원인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양의학 서적들을 보면 질병들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고 내용이 있어도 그것을 포괄적으로 기술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원인들이 복합적이거나 혹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뒷목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현재의 구조적 기능적 상태가 어떻고 과거에는 또 어떤 상태였으며
최근에 무엇 때문에 발생하였는지, 더불어 그 사람의 체질과 평소 골격의 상태와 체력과 면역력, 그리고 오장육부의 상태 등도 참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다른 이유가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외부 환경적인 문제 또한 살펴보는 등 참고해야 할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통증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여러 이유가 시간 속에서 서로 혼재되면서 질병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통증의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것은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즉, 아직 구체적 구조적 기질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두통이 있을 때 충분하고 세밀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을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원인 불명이나 기능적인 이상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설령 약간의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본질적인 원인인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고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통 환자의 머리에 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두통 증상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혹 다른 원인 때문은 아닌지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다리가 저려 척추 검사에서 허리에 디스크가 약간 튀어져 나와 있다고 할 때 과연 그렇게 약간 튀어나온 디스크에 의하여 다리 저림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간단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리에는 척추도 있지만 근육과 신경, 혈관 등도 있고 근력이라는 것도 있어서 각각이 허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장부 상태, 감정 상태, 정신적인 상태 등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증상에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어서 통증이 생겨났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